네. 딱 이 시기 여름부터 요 가을철까지 요때 주로 많이 생기는 병인데 결국에는 모든 방법으로 다 옮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전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고 있을 때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은 안 가시는 게 좋고요. 발달하면 도일이 수업 안녕하세요, 도리수학과의 도수입니다. 우쌤입니다. 이게 시즌에 따라서 되게 환자군이 진료실에 오는 환자군이 많이 바뀌거든요. 맞아요. 최근에는 수족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때 엄청 오죠. 네, 요즘 수족구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육아하는 친구들이 말하길 수족구라는 질병이 제일 이제 보호자로서도 아이로서도 힘들어 보인다고 해요. 그냥 단순히 열만 나는 게 아니고 너무 목도 아프고 되게 힘들어서 못 먹고 해서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오늘은 수족구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이 시기 여름부터 요 가을철까지 요때 주로 많이 생기는 병인데 주로 이제 수포성 병변, 물집처럼 생긴 이런 발진 형태의 병이 손 그리고 발 그리고 입 안에 이렇게 생기는 병인데 이 질환들을 주로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뭐 우리가 콕사키 A 바이러스 그리고 엔테로 바이러스 71 이런 것들이 일으키죠. 장 바이러스 계열이에요. 입안부터 장 통틀어서 거기에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는 바이러스여서 장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증상이 열이 나기도 하고 약간 감기 비슷한 증상도 있고 그리고 뭐 설사나 복통, 뭐 구토 이런 것처럼 약간 장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큰 애들은 두통이나 근육통을 일으키기도 하죠. 네, 이게 어떻게 옮기는지 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옮기는 방식은 이제 크게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영어로는 fecal to oral이라고 하는 방식. 변으로부터 입으로 이제 이 경로가 직접적으로 변을 만지고 입으로 간다라는 것보다 이제 수영장 같은 환경에서 그 수영장 물 안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들이 자연스럽게 노는 과정에서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로는 호흡기 경로를 통해서 옮게 되고요. 사람에서 사람으로만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방법으로 다 옮는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 잠복기는 한 5일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잠복기 생각하셔서 아이의 형제, 자매들을 케어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놀이를 가게 되면은 결국엔 그것도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통하면 이제 점막을 통해서 보통 감염이 되기 때문에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습관이나 이런 걸 조금 없애고 외출하고 와서 꼭 손 씻는 거, 특히 어린이집 같아서 손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손이 약간 fecal to oral에 가기 위한 중간 매개체 같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전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수족구 있을 때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은 안 가시는 게 좋고요. 이제 물집이 다 없어졌을 때 이제 열 안 나고 할 때 지금 가는 게 좋고 왜냐면 물집으로도 물집 터지면서 전염도 많이 되거든요. 네.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잘 안 걸리나요? 사실 어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불현성 감염이라고요.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른들에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갈 건 입뽀뽀 하시는 어르신들 있죠. 이것도 똑같이 입뽀뽀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뻐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술에 뭐 헐거나 하면 입 안쪽에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목구멍에 여러 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걸 다 식음을 전폐하고 굉장히 보채고 계속 침 삼키는 게 힘드니까 침을 계속 흘리기도 하고 이런 힘든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는 사실 아이 죽 끓여준다고 따뜻하게 죽 끓여서 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차가운 죽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차가운 아이스크림 차가운 걸 먹어야 목에 붓기도 빨리 빠지고 통증도 덜하기 때문에 좀 차가운 음식, 차가운 간식 이런 걸 주는 게 좋습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보통은 4살 이하에서 많이 걸리는데 정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 안 마시고 뭐 밥 안 먹고 하는 것만으로도 금방 탈수될 수 있거든요. 기저귀 가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또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뭐 주황색 이런 사인이 보이면 응급실에 가서 수액을 맞는다거나 혹은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없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항생제는 이제 세균성 감염에 대해서만 효과가 맞아요. 있는 거고 바이러스는 이제 항바이러스제라는 게 있기는 한데 이 항바이러스제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 수족구나 뭐 헐판지나에 딱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요즘은 나오고 있어서
이 수족구나 헤르판지나에 딱 쓸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없어서 그렇고요. 뭐 에이즈나 뭐 그렇죠, B형 그렇죠. 간염이나 대상포진이나 다 이런 없는 약도 것들은 있고. 딱 쓸 수 있는 네네네. 항바이러스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병에 국한된 얘기라는 거 항바이러스가 요거 없다는 얘기는 주의하시면 아닙니다. 네, 요것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요거 결국에는 막 피부에 뭐가 생기잖아요. 뭐 일주일 정도면은 대부분 잘 낫고 잘 회복되고 하지만 이거 피부에 흉터 남는지 아마 걱정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흉터가 남진 않고요. 이제 흉터가 남는 경우는 이제 간혹 아이들이 이제 손톱으로 터뜨린다든지 이제 물집이 터뜨리면서 속살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속살은 햇빛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빨리 다른 곳보다 색소가 채워지면서 쪽이 착색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흉터로 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로 또 남겨드리거나 이야기할 내용이 많이 있으면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발달하면 이게 아니구나. 발달하면 도리소아과 안녕. 안녕.